개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유건들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반기 정기총회 첫 번째 안건은 선거시행사칙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조항 추가, 이 안건에 대해서 다들 유인물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요. 오늘 선거 시행에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정리를 해놨던 거고, 혹시 여기서 이의 있으신 분? 아니, 이의라기보다도 되게 우리 유권자에서 볼 수 있는 조항인데, 여기 이제 35조에 보면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자는 당의 선거에 성권이 있는 자나 단체 조직에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부행위가 유건들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김태형 씨가 쓰셨습니다. 커피랑 이제 제가 그 공식 막내 후보자는 왜 청문회를 안 하죠? 공식 막내 그 제8장 개표에 제45조에 보면 투표함의 개함. 네, 저희가 이제 투표함은 이번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굉장히 최첨단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저기서 전원 켜고 불을 돌리는 순간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서울에 보면 되는 거예요. 궁금한 점 또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결할까요? 예. 자, 선거 시행사칙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추가 조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본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통과된 선거 시행사칙에 의거해서 유라시아에 관하들 제4대 위원장 선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후보자께서 후보자 선언. 선서 유라시아 권한들 위원장 후보자인 본인은 유라시아 권한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30일 유라시아 권한들 위원장 후보자 송민석.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국방부식으로 하면 이제 국가 대창과 그 국군 본인이 그러면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라시아 권한들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또 해외에 계신 또 우주에 계신 주민 여러분, 왜 치사한데? 이번에보다 먼저 최서병들을 언급하는 모습이 상당합니다. 아마 다시 보기 하면은 제가 주어가 분명히 유라시아 권한들 구성원 여러분이 제일 먼저 꺼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도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온갖 중상모략과 음모가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뜻하지 못한 피해자,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자, 희생자가 나와야만 우리는 안타까워.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 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어떤 끈끈한 우정, 또 연대가 약화되는 모습,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 내에서만큼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복원시켜야 합니다. 특히 내년 2024년도는 유라시아 권한들이 출범한 지 이제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여러 번 바뀐다고 하는데 5년이니까 상당 부분 바뀌었을 것입니다.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의 내면의 가치에 있어서도 많이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을 새로운 5년으로 또 탈바꿈하고 진입시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요한 무게감, 책임감에 걸맞게 제가 정말 앞으로 1년 최선을 다해보고자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시작할 텐데, 박하진 위원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들 제가 아니죠. 유건들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유건들의 임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유건들의 향후 안보 관련된 질문. 잠시만요. 그 있지도 않는 질의 잠시만요. 왜냐면 제가 자칭 비대위원장으로 내한모에 휘말렸기 때문에 임시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여튼 그냥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호칭이 좀 잘못 말했네요. 하여튼 굉장히 유건들 안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런 안보에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유건들 안보 관련된 질문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이제 유건들 안보를 위협하는 유건들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요. 유건들의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오케이. 수요 미식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격입니다. 지금 이 수요 미식회 멤버인 정국기 씨와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박하진 정건아의 어떤 연애 솔루션은 무시를 했으면서 정풍기 씨의 솔루션만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유건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수요미 식회의 정풍기 씨들의 말을 들을 거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유건들의 말을 온전히 들을 것인가 유건들 국민들의 발언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미식회 아주 완전 초창기 멤버로서 2019년 1월 그 3월 4일 그때로서는 이게 정풍기 씨가 여기 위원이 있는 게 맞는데 지금 4년 5년 전 시점에서는 여기와 관련이 없고 수요미식회 멤버하고 정풍기 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체를 연관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양한 얘기들을 그 거의 비슷한 시기 동시다발적으로 들으니까 솔직히 좀 제 나름대로도 뇌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이 이렇게 타다닥 이렇게 오가는 것도 있고 그 고치는 시기 같은 경우에 그건 제가 정한 겁니다. 정거나 박하진든 제3자 누구든 간에 어떻게 말 내리든 간에 그건 제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참고는 합니다만은 결정은 제가 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안보라는 사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자 굉장히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변수들이 많은 분야가 안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어떤 연애 관련 솔루션도 결정하는데 정리가 필요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굉장히 긴박한 안보적 위협이 도래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송민석 씨를 믿고 맡겨도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금 이제 의문이 남습니다. 연애에 있어가지고 제가 뭐 그거는 아직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서툴면 그럴 수 있는데 제 초대위원장으로서 우리 기틀을 잡은 것도 있고 유관들 중심주의로서 무슨 일이 생긴다. 당연히 유관들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가치를 두고 판단할 겁니다. 네. 그럼 한시 씨 질문 여기까지. 그럼 제가 이어서 정건아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건들 우선주의라고 하셨는데 그럼 밸런스 게임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썸 타는 여성분이 생겼습니다. 자기와 연애를 하고 싶으면 유건들과의 연애 끊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건들 vs 썸. 유건들 고르시는 건가요? 네, 유관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났는데요. 유건분에게 맡기는 게 맞다. 그러면 송민석 연애 왜 못하는 겁니까? 지금 이 유관들 위원장 선거하고 제 사생활적인 영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송민석의 연애 유건들 내에서도 정말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기 썸은 있었나요? 아니 잠시만 근데 이건 잘라주실 거죠? 이런데 아니 그러면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건들 MT 시즌 5에서 이상형 월드컵 왜 참가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도합 한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그나마큼은 엄청 열심히 열변을 토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좀 이렇게 여러모로 좀 에너지가 많이 좀 방전됐었다. 4시간 동안 하고 나니 정건아 씨 질의 마무리했고요. 고진호 위원 질의 시작해주세요. 유건들 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그 송민석 씨의 바디 프로필 그 예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미래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옷 깔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최근 2년 동안 신문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한 일주일에 3번, 2번 이상을 이렇게 학교에서 숙식을 하고 집에도 못 가고 야식도 먹기 때문에 살려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났다가 2020년도에는 진짜 몇 마리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바디 프로필을 찍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저도 스스로 한 번에 좀 빡 힘을 주고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사생활과 이제 유건들 컨텐츠 내에 좀 분리를 주장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사생활이고 어디까지 유건들 컨텐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솔직히 송민석 씨 사생활을 다 내려놔야죠. 표정이 또 감동이 나서 상식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싶습니다. 연애를 못하는 사실 그거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는 그 콘텐츠만에서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면은 그게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런 좀 사생활 어떤 파고들기 사생활 침해하고도 좀 직간접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콘텐츠로 그거 다루겠다면 저는 그거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뭐 개인의 세상 그런 전반적인 거 말하는 거겠죠. 예. 네, 고진호 위원
질의 마무리했고요. 위원장 본인이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후보자님을 둘러싼 네.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보자의 소위 사법 리스크.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2번의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셨습니다. 2022년 4월 연신내 회담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올해 5월 공식 일정에도 지각을 하셔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진위가 어떻게 됐든 뭐 저희 억울함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징계위원회 회부됐다는 것 자체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와 잘못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저 자신 다 허물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입하는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대체로 보면은 다른 대학에 대한 애정, 뭐 서울대학교, 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대학, 숭실대학교 등등등등의 대학에 대한 애정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실제로 매해 입시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덜컥 내년 입시에서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럼 후보자께서는 명지대에 남으실 겁니까? 아니면 고려대학교에 떠나시겠습니까? 만약 붙는다면은 갈 수도 있는 영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위원장이 당선되신다면은 퇴장을 후보자께서 못 들어주겠네요. 퇴장해도 돼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시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유관들의 권력 공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코로나 시기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가 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원활히 소통이 되고 또 한 번 만나자고 하면 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 21세기 이거를 지금 너무 이렇게 앞세우는 것은 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과감 말씀드려봅니다. 가져주시죠. 아니 거리가 각각 동두천, 오산, 또 연신내 연신내가는 서대문, 홍은동.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권역이 어쨌든 서대문 은평 권역인 거 맞잖아요, 두 분이. 퇴장하시죠. 이거 과다. 그러니까 거리가 본인 보고 동작구 사람이라고 하면 좋습니까? 진짜 저는 사람 화성이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저 오산입니다. 본인 보고 막 저기 어디야 그 군포 산다고 하면은 좋습니까? 군포 그건 아니죠. 시간 관계로 1분 1답으로 짧게 하나씩만 앞에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진 의원부터. 저의 거주지를 잘못 아신 거에 대해서는 일본들 그동안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 이상형 월드컵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피곤해서 안 했다. 비유를 해보자면은 대학교 MT에서 학생회장이 피곤하다고 콘텐츠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예정돼 있던 콘텐츠를 전 퇴장하겠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잔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유권들 위원장이 돼서 또 자기 피곤하다고 어떤 유권들의 콘텐츠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 생각하는데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되나요? 이 부분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앞서 진행된 컨텐츠 있어가지고는 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무차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정관한 인생 이야기 채널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아 의원. 갑자기 생각난 밸런스 게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파란색 옷 입고 싸이 흠뻑 쇼 가기 vs 빨간색 옷 입고 온라인 스탠드 가기. 파란색 옷 입고 흠뻑쇼가 선택하겠습니다. 바람직한데요? 너무 좀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왜 이번에는 흠뻑 쇼는 안 가시고 싸이 온라인 스탠드 빨간색 옷만 입고 참여를 하신 거죠? 이건 좀 문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퇴해야 된다. 일단 유라시아 권하드 내부에서까지 이렇게 색깔론이 퍼지는 거 아까 감점 물어보셨는데 최대 단점은 이 색깔론 망명에 빠져있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저는 그러면서 본인이 파란색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래 검정색,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그거는 노래 가사에 나온 그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그 파란색가 상징하는 그 색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파란색가 상징하는 뜻, 평화, 아니 희망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본인 팬클럽 이름부터 파란색인데 색깔론을 주장하는 게 본인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퇴하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일단 지금 입고 계신 옷을 벗으십시오. 올해 확실히 위원장으로서 당선이 되면 올해 꼭 지킬 수 있는 공약 하나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하진 제천 면회 프로젝트 오 이거 1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 55점.
답변 되셨나요? 예. 저도 그냥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의 5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특히 앞으로의 5년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셨는데 혹시 5년 동안 장기 집권할 계획 아니신가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퇴장 조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서 대놓고 전두관 하겠다. 저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성두관인가요? 아니 임기 자체는 1년인데 왜 5년이라고 표현을 할 거죠? 그러게요. 위원장 임기 1년인데 왜 자꾸 구체적으로 5년을 언급하신 겁니까? 5년 동안 해먹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들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 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2003년부터 2008년입니다. 그럼 그 비전 시기 만들었다, 장기 비전 플랜 만들었다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집권하겠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 정해진 임기 동안 임기를 수행함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유라시아 권한대 발전해서 제가 임기 끝나더라도 그 다음 우리 유라시아 권한대는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유라시아 권한대 위원장이 되겠다면은 그냥 제가 한턱 해먹겠다 이러면 제가 5년 비전 왜 만듭니까? 그럼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유라시아 권한대 진짜 사랑하고 앞으로 좀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맞게끔 실천 계획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되는 위원장도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청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후보자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유라시아 권한대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생각하시는 그런 애정의 채찍만큼 잘 수용해서 당선이 된다면은 유라시아 권한대 발전해서 또 유라시아의 권한대 유건대 중심주의의 관점에 입각해서 유라시아 권한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거만은 결과 되도록 앞으로 1년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라시아에 관한 선거 시행 세칙에 의해서 위원장 후보 성민석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나눠가시죠. 네, 기표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찬성, 반대 본인이 생각하시는 쪽에 동그라미 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물체나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효표로 표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모칸 바깥을 벗어나거나 이중 투표를 하시게도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마치신 분은 2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문 닫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보이죠? 비밀 투표인데 이 한 표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표가 돼. 비장 이게 조금 여기 선거에 너무 과열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정 되고 그 승리로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출구 조사는 안 하잖아요. 그 실제로 JTBC 출구 조사 틀렸잖아요. 저희가 또 대선 때 투표율 100%. 개표 진행하도록 할까요? 그 개표는 어디서 하나요? 개표 여기서. 우선 첫 번째 표. 표를 받아야 돼. 어디? 유표인가요? 지금 찬성 한 표. 오, 잘한다. 과연 찬성. 이게 은근히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어떤 근데 한 명의 마음을 못 돌렸어. 개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5표. 그 중에 찬성 4표, 반대 1표, 무효 0표로 제4대 유라시아에 관한 위원장 선거의 송민석 후보 당선을 확정하겠습니다. 송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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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앞에 취재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우선 이번 유라시아 권한대 제4대 위원장에 당선된 송민석입니다. 자, 마이크. 네, 아니 마이크 이렇게 해서 말해주시고 네, 지금 우리 유라시아 권한대 조직 안팎으로다가 되게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유라시아 권한들이 굳건히 중심을 잡고 자 선거 때 천명했던 유건대 중심주의 입각해서 우리 유라시아 권한대 이익에 최선의 목적을 두고 앞으로 1년을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박하진 제천 러닝 프로젝트, 또 유라시아 권한대 미래 5년 비전 발표, 또 1학기 활동 계획 수립 등 4가지 공약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설립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는데요? 상의.